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나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먼저 이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소장을 수십 장 작성하고 증거도 녹취록, 사진 한 수십 페이지를 증거를 제출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내가 고소하려는 내용이 범죄에 인정되는지 아니면 범죄로 인정될 수 없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냥 네가 주식을 했다가 투자 손실을 받은 거다,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나 이것 때문에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먼저 이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확인은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최소한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내가 이것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되며 또 어떤 증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고소를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이러한 단순 범죄들이나 아니면 증거, CCTV 등 영상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사실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히 있으면 다소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아니면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같이 재산범죄인데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가끔 주변 지인들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당 부분의 고소장 내용도 쓰고 증거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고소장을 수십 장 작성하고 증거도 녹취록, 사진, 계좌 이체 내역을 한 수십 페이지를 증거를 제출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나 어떤 인터넷 언론에서도 보면은 내가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입증을 했는데 경찰이 또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이런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많이 제출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보다 좀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사실에 맞는 고소장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면은 한 1, 2주 정도 안에 그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인 본인이 맞는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직접 와서 고소인 조사를 한 번 정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간혹 수사관에 따라서는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문 나는 사항을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에 출석할 때 어떠한 증거를 좀 가져다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고소인 조사는 보통 경찰 때 한 번 조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범죄 사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좀 너무 상치돼서 이게 누군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가 이제 경찰 앞에 가서 함께 조사를 받는 이제 대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이제 해당 담당 수사관이 이제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 예를 들어서 어떤 혐의가 없다,
라는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예전과 다르게 법령이 개정돼서 경찰 자체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 그냥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혐의가 없으니까 경찰 단계에서 이제 그냥 수사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그 자료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가서 검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관이 만약에 수사를 해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검사가 다시 또 수사 기록을 보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소, 재판부에 이제 재판을 구하는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고소하는 절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관련된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